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1년 전기 기사 실기 기출 보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다음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 그림이 PLC 레더 다이어그램이란 얘기죠.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논리 회로도를 그리시오. 단 2입력 1출력. 이 입력 1출력이란 얘기는 논리 회로에서 엔드 회로다 하면 입력은 2개고 출력은 하나로만 나타내라.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입력 1출력으로 이루어진 논리 회로, 엔드 회로, OR 회로, NOT 회로만 사용한다. 여기서 엔드 회로는 논리 회로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주죠? AND에서 D가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논리 회로에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OR 회로에는 뒤쪽이 쑥 들어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NOT은 부정을 의미하죠. NOT은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예.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논리 회로도를 그리는데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엔드 회로를 시퀀스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죠. 여기가 A 신호고 여기가 B 신호라고 할 때 A와 B에 모두 신호가 들어가야 출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입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출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우선 A, B 두 개의 신호를 다 누면 이 접점을 동작해서 이 회로를 연결시켜 주지요.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출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입력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A에만 입력 신호가 들어갔다 하면 A는 붙고 B는 회로를 연결시켜 주지 않죠. 그래서 출력은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B만 입력이 들어가고 A에 입력 신호를 주지 않으면 여기서 회로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엔드 회로는 직렬이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OR 회로는 병렬로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병렬로 나타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A, B 둘 중에 신호만 하나 들어가도 출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자, A의 신호를 주고 B의 신호를 주지 않았다고 해도 A의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접점이 동작해서 이렇게 회로를 연결시켜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X의 출력이 발생을 합니다. 즉, OR 회로는 병렬.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선 요 레더 다이어그램 보면 P000과 P001이 직렬로 되어 있죠. 엔드 회로로 그려줘요. 요렇게. 요게 엔드 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P000, P001이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옵니다. 이 출력과 요 P010 병렬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병렬이기 때문에 OR 회로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OR 논리 회로도의 기호로 그려주고요. P010은 여기 출력에 있습니다. 즉 P010이 출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출력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연결을 해주고요. 이 두 개에서 나온 출력이, 즉 여기서 나온 출력이 이것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렬. 이것과 이것은 직렬입니다. 직렬은 엔드 회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출력과 요 P002에 이렇게 거진 것은 부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NOT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P002 NOT 기호를 쓰고요. 두 개가 엔드 회로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그린 거고요. 이것과 요 P003과 P004가 병렬로 되어 있지요. 그죠? 병렬이면 OR 회로. 여기 출력이 나가서 OR 회로로 들어가고요. OR 회로로 들어가는 출력은 P003과 P004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직렬이면 엔드입니다. 그래서 P003과 P004가 엔드 기호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와서 이것과 병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 OR, 이것이 출력 P010이다. 근데 P010은 여기 P000과 P001과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병렬 OR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PLC 레더 다이어그램은 논리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엔드 회로는 직렬, OR 회로는 병렬로 나타낸다는 거.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전격 전압 380V, 전격 용량이 18.5kW인 전동기의 역률이 70%이다. 전동기의 역률을 90%로 개선하기 위해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콘덴서 용량 kVA를 계산하시오. 콘덴서 용량을 구하기 위해선 몇 가지 사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전 지식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우선 삼각형을 이용해서 전력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삼각형을 그려놓고요. 여기 빗변 피상전력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kVA입니다. 그리고 이 밑변을 유효전력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kW 단위를 사용하고요. 높이는 무효전력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kVA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를 가지고 역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네,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피상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래서 피상분의 무효전력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유효전력분의 무효전력. 밑변분의 높이예요. 유효전력분의 무효전력으로 구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내용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서 유효전력,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예,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피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콘덴서의 역할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콘덴서는 여러분들 역률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지요. 콘덴서는 무효전력을 감소시켜 역률을 개선시킨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콘덴서 용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무효전력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덴서 용량이 300kVA고 무효전력이 800kVA 했을 때, 콘덴서는 콘덴서 용량만큼 무효전력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줄여져요. 그러면 여기가 300이 되고, 요 콘덴서 용량이죠. 그죠? 그리고 요 나머지가 무효전력이 됩니다. 즉 800에서 300을 빼면 무효전력은 500이 되겠죠. 무효전력이 이만큼 줄이면 피상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피상전력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피상전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요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사이각도 작아지겠지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작아진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역률을 한번 봅시다. 역률은 코사인이 0도일 때 역률은 1이고요. 코사인이 90도일 때 역률은 0입니다. 보면 각도가 0도에서 90도로 커지면 요 역률, 이 값은 작아지죠. 반대로 90도에서 각도가 작아지면 역률은 커집니다. 즉 여기 요 파랗게 된 세타를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2라고 했을 때 세타 1에서 세타 2로 각도가 작아졌죠. 그러면 이 크기가 커지겠지요. 각도가 작아졌으니까 이 역률은 커질 겁니다. 즉 역률이 개선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하면 무효전력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역률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콘덴서의 값을 모르고 이 콘덴서의 크기를 구한다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역률이 개선되기 전에 무효전력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무효전력값 Q1이라고 할게요. 무효전력값에 역률이 개선된 후에 무효전력값, 얘를 Q2라고 하겠습니다. 요 Q1에서 Q2를 빼면 여기 콘덴서의 용량, 이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 용량 QC는 Q1에서 Q2를 뺍니다. Q1 어떻게 구할까요? Q는 탄젠트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요. 탄젠트는 유효분의 무효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무효전력이죠. 그래서 유효전력을 이렇게 넘깁니다. 그래서 무효전력, 즉 Q1은 유효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요 파란색이 세타 1이라고 했죠. 1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Q2는 유효 곱하기 탄젠트 세타 2, 여기가 세타 2라고 했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식을 정리하면 유효전력을 우리 P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P 탄젠트 세타 2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P 서로 같으니까 묶어도 되겠죠. P로 묶어서요.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식을 또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식을 변형해 보면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요. P 탄젠트 세타 1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번엔 요 사인 세타를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두면 식은 P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번이죠. 나누기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나누기 코사인 세타 2가 되겠습니다.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콘덴서 용량은 유효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 다음에 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정리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효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그리고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네,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 있고요. 또 삼각함수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1이 뭐 0.6이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2가 0.9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코사인 세타 1이 개선 전 역률이 되고 코사인 세타 2가 개선 후 역률이 되겠죠. 이때 요 세타 1과 세타 2 값만 구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시키면 답은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 1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거 코사인을 넘겨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넘어가면 아크가 붙어서 아크 코사인이 됩니다. 사인도 아크 사인, 탄젠트도 아크 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0.6과 곱해줘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때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각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타 2도 마찬가지로 아크 코사인 0.9 하면 세타 2 역률 개선 후에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사이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유효전력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주면 이때 콘덴서 용량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고 했죠.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은 좀 전에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 요 공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P, 유효전력이라고 했죠. 유효전력. 문제에서 18.5kW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은 18.5kW고요. 여기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요 세타 1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코사인 세타 1은 개선 전의 역률, 개선 전의 역률이 70%랍니다. 그럼 얘가 0.7이 되겠죠. 이때 세타 1을 구하면 세타 1은 코사인이 넘어가서 아크 코사인 0.7 하면 45.57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 2 개선 후의 역률이 되겠죠. 개선 후에
역률은 90%, 즉 0.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세타2를 구하면 코사인 넘어가지요. 그래서 넘어가면 아크 코사인이 돼서 아크 코사인 0.9 하면 이때 각도는 25.84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한 각도를 여기다 적용하고요. 얘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 이때 콘덴서 용량은 18.5kW 유효 전력이죠. 곱하기 탄젠트 45.57도 마이너스 탄젠트 25.84도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이때 콘덴서 용량은 9.91kV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콘덴서 용량 9.91, 요 단위 써줘야 됩니다. kVA 요 단위까지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계산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공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식 3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공식으로 이용해서 풀면 코사인 세타1은 개선 전의 역률, 그죠? 0.7이죠? 코사인 세타2는 개선 후의 역률, 0.9. 그래서 여기 0.7, 여기다도 0.7의 제곱, 여기다는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0.9의 제곱을 넣고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2번 콘덴서 용량 kVA를 정정 용량 마이크로페럿으로 나타내시오. 단 콘덴서는 Y결선으로 설치하고 주파수는 60Hz로 한다. 좀 전에 괄호 1번 풀었을 때 사용한 공식은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풀었죠. 이번에는 정정 용량을 이용해서 콘덴서 용량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공식은 2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공식으로 나눠집니다. 결선이 Y결선이라고 했죠. 이렇게 콘덴서를 Y결선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Y결선에서 여기 상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은 이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간전압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둘로 나눠질까요? 자, Y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지요. 그래서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 주면 3ωc 가로하고 루트 3분의 v 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제곱을 여기다가도 해주고 여기다가도 해주면 얘는 3이 되겠죠. 그리고 요 분자의 v는 v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나눠져서 이 공식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준 전압이 정격 전압이죠. 정격 전압은 선간 전압을 의미합니다. 선간 전압. 그래서 문제에서 뭐 상전압이다 혹은 대지전압이다 그런 말이 없으면 다 선간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건 선간전압입니다. 그래서 선간전압을 이용한 공식 이걸로 이용을 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정정 용량이죠. 그래서 이 정정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오메가와 v 제곱 넘어가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식은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오메가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죠. 2파이 f. 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제 정정 용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Hz 줬죠. 그래서 60 넣어주고요. 우리 전격전압 380V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380V의 제곱해주고 이거 분해 콘덴서 용량 우리 좀 전에 9.91kVA라고 했죠. 여기서 기본 단위인 볼트 암페아를 적용시켜 주려면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3승을 곱해주고요. 여기까지 계산한 정정 용량의 단위는 페럿, 즉 파라드 단위입니다. 파라드 단위에서 마이크로 파라드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6승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에서 10의 6승을 곱하면 182.04 마이크로 파라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82.04 마이크로 파라드라고 적어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요 공식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을 이용한 공식, 이 공식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어느 건물 내 사무실에 조명 설계를 하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과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보면 조건을 이렇게 줬고요. 밑에 참고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건이 많고 참고 자료가 많은 문제들 겁먹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가 더 많아요. 우선 문제부터 볼까요? 문제는 실지수를 계산하여 기호와 실지수를 선정하시오. 그러면 실지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실지수는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 곱하기 세로 길이 플러스 가로 길이 분의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 한번 볼까요? 조건에서 보면 사무실의 면적 가로가 32m, 세로가 20m라고 나와 있고요.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가 6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실지수 구하는 공식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 곱하기 세로 길이 더하기 가로 길이 분의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가 다 대입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 6m. 그 다음에 세로 길이 가로 길이 두 개 다 더해주고요. 두 개를 곱해준 걸 분자에다 이렇게 올려두면 실지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로 1번을 보면 실지수 이렇게 구해서 2.0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기호와 실지수를 선정하래요. 주어진 참고 자료를 보고 선정하는 겁니다. 주어진 참고 자료에 보면 실지수를 선정할 수 있는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실지수 계산한 값 2.05 나왔죠? 그러면 이 표에서 2.05가 들어가 있는 범위를 찾아요. 2.05가 들어가 있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의 기호는 2가 되는 거고요. 이때의 실지수는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에 표 2에서 기호는 2, 실지수는 2.0 선정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지수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2번 실지수 그림을 이용하여 실지수를 선정하시오. 자, 요 그림을 보니까 가로 y 나누기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 h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세로 x 나누기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건에서의 그 단서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설정하고 두 개를 이어주면 그때 실지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선 가로 32m라고 했어요. 그리고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가 6m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5.33 여기 보면은 5.33이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요 정도. 네, 여기 보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가 20m 나누기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 6m 하면 3.33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금을 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딱 2점을 가리키네요. 그래서 정답은 실지수 2 선정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괄호 3번 조명률을 선정하시오. 여기서 조명률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참고 자료에서 찾는 겁니다. 우선 조건부터 볼까요? 직접 조명 기구랍니다. 직접 조명 기구는 여기 나와 있어요. 표 1에 5번에 직접 조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의 이제 조명률, 여기서 이제 찾는 건데 우선 실지수가 있죠. 우리 실지수 기호 2에 2.0 계산했지요. 그래서 기호 2에 2.0 이 안에서 조명률을 찾는 겁니다. 찾아보면 우선 요 위에 보니까 여기 천장과 벽의 반사율에 따라서 조명률이 달라지는 거죠. 천장 반사율이 75%, 벽 반사율이 50%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천장 반사율이 75%이고 이때의 벽 반사율이 0.5일 때, 즉 50%일 때 그때의 조명률 여기서 쭉 내려가서 찾는 거지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 실지수가 2에 2.0, 천장 반사율이 75%, 벽 반사율이 50%일 때의 조명률은 5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적는 거예요. 표 1에서 58% 선정. 쉽지요? 네,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4번 필요한 등수를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조명 파트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펀데스 공식인데요. 즐거우면 죽는다, 놀면 자격증 취득 못한다. 네, 이런 공식입니다. 여기서 F는 광속, U는 조명률, N은 등수, D는 감광 보상률을 의미하고요. E는 조도, S는 면적이에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등수 물어봤죠. 그래서 등수. 요 N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FU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준 조건과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요 식에다가 하나씩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광 보상률 표를 볼까요? 여기 감광 보상률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직접 조명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죠. 직접 조명의 형광등이랍니다. 직접 조명의 형광등 상태는 양호, 보수 상태, 양중부, 양호. 얘가 양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감광 보상률은 1.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감광 보상률 D는 1.4가 되고요. 이 조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평균 조도 500룩스, D는 1.4, 조도 2는 500. 그리고 면적은 가로 세로가 32 곱하기 20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32 곱하기 20. 면적이에요, 면적. 그리고 F, 요거는 광속입니다. 단위는 루멘이에요. 근데 우리 조건 한번 볼까요? 여기에 효율이라고 해가지고 123 루멘 퍼 와트당 123 루멘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160와트라고 했죠? 자, 루멘 퍼 와트.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루멘, 광속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와트를 곱해주면 얘랑 이렇게 나눠져서 루멘만 나오겠죠. 즉 여기 123 루멘 퍼 와트 곱하기 문제에서 준 와트 160을 하면 광속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속 F는 123 곱하기 160이 된 거고요. 우리 좀 전에 3번에서 조명률 찾았지요? 58%, 0.58 적용하면 이때 등수는 39.25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등수 할 때 39.25등 그런 등이 있나요? 아니죠. 39등이면 39등, 40등이면 40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39 소수점 밑에서 올림을 해줍니다. 즉 39.01이 나와도 이때는 40등을 선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필요한 등수는 40등 선정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명 파트에서 꼭 암기해야 되는 공식 펀데스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5번 16A 분기 회로이면 몇 회로로 하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즉 등수가 40개 나왔잖아요. 그죠? 이 40개의 등에다가 전원을 연결하는데 하나의 회로에 허용하는 전류를 16A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회로가 몇 개가 있어야 40개의 전등의 불을 밝힐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40개의 전등을 밝힐 때 필요한 전류치, 즉 전체 전류를 구하고요. 전체 전류. 여기다가 개당의 분기회로의 전류치를 나눠주면 그 분기회로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기회로는 전체 전류 나누기 분기회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체 전류 구해볼까요? 전류 I는 전력 나누기 전압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체 전력은 우리 조건을 보면 1등당 160W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160W 곱하기 등 40개 여기다가 전압 220V라고 했죠. 사용 전압은 220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0 곱하기 40개 등에 220 나누기 요게 전체 전류예요. 나누기 분기 전류 16A라고 했죠.
그래서 16A를 나누면 요거 번분수로 계산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그죠? 220 곱하기 16이 되고요. 요 16A는 1분의 16 요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러면 160 곱하기 40, 요거 계산하면 1.82회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2라는 회로가 있을까요? 이것도 등 계산하는 것처럼 그런 회로는 없지요. 1회로면 1회로고 2회로면 2회로고 3회로면 3회로예요. 예, 그래서 1을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2회로를 사용하여야 됩니다. 즉 이것도 1.01 계산값이 1.01이 나와도 2회로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6A 분기 2회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괄호 6번 등과 등 사이의 최대 거리를 계산하시오. 자, 이 문제는 표 1에 직접 조명에 등과 등 사이의 간격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표 1을 보면 여기 설치 간격, 이게 등과 등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설치 간격을 보면 직접 조명의 설치 간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H 뭐지요? 등과 작업면의 높이지요. 우리 등과 작업면의 높이 조건에서 6m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다 6m를 적용해 주면 등과 등 사이의 거리는 1.3 곱하기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 6m. H죠, H. 그래서 1.3 곱하기 6 하면 7.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등과 등 사이의 최대 거리는 7.8m 라고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괄호 7번, 이런 그림 기호의 우리말 명칭은 무엇인지 쓰시오. 네, 이런 그림 기호는 형광등을 나타내죠. 그래서 답, 형광등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공칭전압이 154kV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을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최대 사용전압은 전격전압으로 한다. 괄호 1번,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몇 분간 가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1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0분이고요. 괄호 2번, 시험전압은 몇 볼트인지 계산하시오. 이것도 역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식으로 구하는 건데요. 우선 한국전기설비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을 보면 이런 식으로 최대 사용전압 기준으로 해서 시험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논란이 좀 됐었지요. 왜냐면 여기다가 최대 사용전압은 전격전압으로 한다 라고 해서 154가 아닌 공칭전압 154kV의 전격전압인 170, 전격전압은 공칭전압의 1.1분의 1.2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전격전압은 154일 때 170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적용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전격전압은 어떨 때 사용하는 전격전압이죠? 차단기 용량 구할 때 사용하는 전격전압이죠. 전로의 절연 내력을 구할 때 사용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전격전압은 공칭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격전압이란 얘기가 정상적인 동작을 유지시키기 위한 전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동작을 유지시키는 전압, 여기서는 전로기 때문에 154kV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20V 사용하죠. 그죠? 우리 기계 기구들이 정상적인 동작을 유지시켜주는 전압 220V잖아요. 그래서 전로에서의 그 공칭전압과 전격전압은 같다고 보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서 최대 사용하는 전격전압은 공칭전압으로 본다, 이런 의도로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공칭전압, 즉 전격전압 154kV 줬지요. 154kV는 60kV를 초과하는 거죠. 그리고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이 시험 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준 이 공칭전압의 0.72배를 곱하면 시험 전압 11880V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볼트 단위로 구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계산 과정은 이렇게 쓰시고요. 정답은 11만 880V를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송전단 전압이 3300V인 변전소로부터 3km 떨어진 삼상 동력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케이블의 허용전류 범위 내에서 수전단 전압을 3150V로 유지하려고 할 때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하시오. 단 동력부하의 역률은 0.8 지상이고 부하 역률은 1000kW이며 케이블의 고유저항은 1.8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5mm 제곱/m로 하고 케이블의 정정 용량 및 리액턴스 등은 무시한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케이블의 굵기를 물어보죠. 그리고 문제에서 고유저항을 줬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대부분 이때 케이블의 굵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저항 어떻게 구하죠? R은 고유저항 곱하기 그 도체의 면적분의 도체의 길이로 구하죠. 고유저항을 주면 이때 케이블의 굵기는 요 도체의 면적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얘를 물어본다는 거 우선 요거 인지하시고요.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면 송전단 전압이 3300V인 변전소로부터 여기 변전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송전단 전압 여기서 보내주는 전압이 3300V래요. 3km 떨어진 삼상 동력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부터 3km 떨어진 삼상 동력부하가 있답니다. 이 부하에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케이블의 허용전류 범위 내에서 수전단 전압을 3150V로 유지하려고 할 때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전단, 내가 받는 전압, 요 부하가 받는 전압이 되겠죠. 3150V로 유지를 한답니다. 즉 보내주는 전압이 3300V인데 부하에서 받는 전압은 3150V로 유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요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때 전압 강화 몇 볼트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전압 강화 3300에서 3150을 빼면 되죠. 그러면 이때 보내주는 데서 받는 데까지 떨어지는 전압을 150V까지만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상황에서의 전압 강화가 150V란 얘기예요. 자, 우리 삼상에서의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 뭐죠? 우선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은 보내주는 전압 마이너스 받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보내주는 전압에서 받는 전압을 빼면 전압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식이 삼상에서는 루트 3i 저항의 역률 곱하기 플러스 리액턴스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하죠. 이 공식은 이렇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변형되는 이유는 이 전류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냐면 자, 우리 삼상에서 유효전력 P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여기서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넘어가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전류는 루트 3 V 역률 코사인 세타분의 전력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시켜 주면 식은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 I 이 자리 전류 있던 자리에 얘를 적용한 거예요. 그럼 얘를 또 정리해 보면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V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역률이 지상이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역률이 진상이다 하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 루트 3이 약분돼서 이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V분의 P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저항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여기다 한번 곱해주고 여기다 한번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식은 V분의 P 코사인 세타분의 1에 R 코사인 세타 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R만 남고요. 플러스 X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됩니다.
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뭘로 바꿔줄 수 있죠? 탄젠트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가 뭐 구하는 식이라고요? 전압 강화. 전압 강화는 보내주는 전압 마이너스 내가 받는 전압.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에요. 문제에서 송전단 전압 3300 줬지요. 그리고 받는 전압, 수전단 전압 3150 줬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는 15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렇게 식으로 계산되면 15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정전 용량 및 리액턴스 등은 무시한다고 되어 있죠. 리액턴스. 요 X가 리액턴스죠. 그래서 얘 무시하면 식은 이런 식. 150은 V분의 P 곱하기 저항 R. 여기서 이 저항 R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V분의 P 이렇게 넘겨줘야겠죠. 넘겨주면 R의 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항 R은 P분의 V 곱하기 15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P 전력 1000kW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의 V 뭘까요? 받는 전압이에요. 수전단 전압. 내가 받는 전압입니다. 우리 이 V가 어디서 나왔죠? 전류 구할 때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 여기서 나온 V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이 P가 부하의 용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하가 받는 전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이 수전단 전압 3150V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 1000kW 킬로와트를 기본 단위 와트로 바꿔주면 10의 3승 곱해야 되고요. 이것분의 부하가 받는 전압, 수전단 전압이죠. 3150V 곱하기 150 하면 이때 저항은 0.47255oh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찾으려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좀 전에 저항은 고유저항 곱하기 그 도체의 면적 분의 길이라고 했죠. 도체의 면적, 즉 전선의 굵기, 이거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식을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는 0.4725 ohm이라고 두고 요 면적을 구하면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줘서 식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고유저항 곱하기 이게 저항값이죠. 저항분의 길이, 고유저항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곱하기 저항값은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구했죠. 0.4725 분의 길이 3km라고 했습니다. 기본 단위 메타로 바꿔주면 3 곱하기 10의 3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도체 면적, 즉 전선의 면적은 115.42mm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표에서 선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면 115.42보다 큰 전선의 굵기를 찾으면 여기 120mm 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120mm 제곱 선정. 네, 요렇게 적어 두시면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구해진다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설명드렸죠? 그거 참고에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이 문제도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전기안전관리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및 교정 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 교정 주기에 따라 다음 계측장비는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표에 계측장비의 권장교정 및 시험 주기는 몇 년인지 빈칸을 채워 표를 완성하시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절연 내력을 테스트하거나 절연유 내압을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겠죠. 이 장비들이 정확히 측정이 가능한지 일정 주기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하는 주기는 얼마나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 암기가 되겠죠. 계전기 시험기는 1년에 한 번, 절연 내력 시험기도 1년에 한 번, 절연유 내압 시험기도 1년에 한 번, 회로 시험기도 1년에 한 번, 접지저항 측정기도 1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서 이게 정확히 측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6번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발전기 용량 산출에 필요한 부하의 종류 및 특성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조건과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전부하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발전기 용량 kVA를 선정하려고 한다. 답안지에 빈칸을 채우고 발전기 용량을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단 수용률 적용값의 합계를 구할 때는 무효분을 포함한다. 답안지에 빈칸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답안지 빈칸 한번 볼까요? 빈칸이 이렇게 생겼네요.
우선 효율, 역률이에요. 이게 여율이 아니라 역률입니다. 수정 부탁드릴게요. 역률. 효율, 역률, 입력, 수용률하고 수용률을 적용한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전동기 37kW짜리 하나짜리 효율과 역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kW짜리가 한 대 극수가 8극, 수용률이 100%랍니다. 극수 8극이죠? 8극짜리 한번 볼게요. 8극, 아까 전에 37kg라고 했죠? 이때 효율이 87, 역률이 79. 그러면 여기 효율이 87, 역률이 79. 여기서 입력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입니다. 우리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 어떤 계산하죠? 효율하고 역률을 곱해주죠. 그래서 입력은 여기 출력 킬로와트에다가 효율 곱하기 역률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입력은 53.83. 그리고 이때의 수용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때 수용률 여기 있네요. 100%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 적어주는 거죠. 100%.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수용률은 이 입력값에다가 이제 수용률 적용하면은 100%이기 때문에 1을 곱해주면 수용률 적용값이 53.8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전동기 22kW짜리가 2대. 요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22kW짜리 2대가 6국이에요. 예, 수용률은 80이고요. 그러면 6국짜리에서 찾아야겠죠? 6국. 여기 있네요. 극수. 6국, 6국. 22kW짜리. 보면 효율이 86, 역률이 79. 22kW짜리 2대, 효율이 86, 역률이 79. 여기도 마찬가지로 22kW짜리 2대죠? 여기 나누기 0.86 효율 곱하기 역률 하면 64.76이 됐고요. 좀 전에 수용률 80%라고 했죠? 그래서 수용률 적용값은 여기서 계산된 입력값 여기다가 수용률 0.8을 곱해주면 51.8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1kg짜리 2대 극수가 6극이랍니다. 수용률이 80%. 자, 11kg짜리 2대 극수가 6극.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6극 11kg짜리 효율이 84, 역률이 77이네요. 11kg짜리 2대 효율이 84, 역률이 77%. 그러면 0.84 곱하기 역률 0.77분의 11kg짜리 2대 계산해주면 이때 입력은 33.01kV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용률 80%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수용률 적용값을 구해보면 34.01 곱하기 0.8 하면 27.2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5kW짜리 한 대 극수가 4극이네요. 극수가 4극, 4극에 5.5kW짜리는 효율이 82.5, 역률이 79.5. 5.5kW짜리 한 대, 효율이 82.5, 역률이 79.5. 얘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이때 입력은 8.39, 수용률은 100%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수용률 적용값을 구하면 8.39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전등 기타는 그냥 출력이 50kW네요. 수용률이 100%고요. 그럼 얘는 출력 50kg에 효율과 역률을 100%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입력은 50kV 암페어 나오고요. 수용률은 100. 얘 계산하면 50 곱하기 1 하면 그냥 50이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찾아서 쓰는 건데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합계. 문제에서 수용률 적용값의 합계를 구할 때는 무효분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얘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무효분을 포함한 값을 계산해 보면 우리 삼각형을 이용해서 전력을 나타내면 여기가 피상전력이고요. 그죠?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여기가 유효전력이에요. 단위는 킬로와트고요. 여기가 무효전력이 됩니다. 여기 세타가 되고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 이 세타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한 값들은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이쪽 값을 구한 거예요. 이 값을 구하는데 다 더해줘야 되는데 이 세타 값으로 구하는 코사인 세타 역률 값이 다 같으면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역률 값이 다 다르죠. 그래서 무효분이 다 제각각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요 세타 값을 이용해서 무효분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해줘서 그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요.
자, 우선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의 루트로 피상전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효전력 킬로와트지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피상전력의 역류를 곱해서 구합니다.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를 곱해서 무효전력을 구하는데 이 사인 세타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얘를 역률로 계산하면 피상전력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7kW의 전동기 수용률 적용한 값에다가 역률을 곱해줘서 여기 있는 역률을 곱해줘서 유효전력을 구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유효전력. 그리고 여기다가도 여기 역률 79 0.79죠. 0.79를 곱해줘서 유효전력을 구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률 곱해줘서 유효전력.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8.39 곱하기 0.79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역률이 100이지요. 그래서 그냥 50 곱하기 1 해서 50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전력이란 얘기예요. 유효전력. 그래서 유효전력의 제곱. 여기 보면 유효전력의 제곱이죠? 그죠? 제곱. 유효전력의 제곱.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효전력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뒤에부터가 무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처음에 53.83 피상전력이죠? 킬로볼트 암페아. 그래서 53.83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역률의 제곱. 여기도 51.81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역률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27.21이에요.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21 곱하기 루트 여기에 역률 0.77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0.77의 제곱의 루트. 무효분이란 얘기예요. 여기도 8.39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0.79. 예, 여기서의 역률이죠. 역률의 제곱해서 루트. 여기까지가 무효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해놓은 수용률 적용값에서 유효분을 구하고 무효분을 구한 다음에 이 식에다가 적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계산한 게 182.56kV 암페아란 얘기입니다. 예, 이 루트는 여기까지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해설에서 이렇게 나온 게 이쪽 부분이 유효전력이 되고요. 유효전력. 이쪽 부분이 무효전력이 된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유효전력은 피상전력의 역률을 곱한 거고요.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를 곱한 건데 문제에서 사인 세타를 주지 않으면 피상전력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피상전력이 여기서 얘기하는 킬로볼트 암페아라는 거. 요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값이 182.56kV 암페아가 나왔고요. 문제에서 준 조건에서 이제 선정을 해야죠. 그래서 200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써주실 때 발전기 용량 200kV 암페아 선정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m 간격으로 높이 2.5m인 조명탑을 시설할 때 환기팬 중앙에 P수평면 조도를 계산하시오. 단 광원에서 중앙 P로 향하는 광도는 각각 270 칸델라이다. 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조명탑이래요. 8m 간격으로 있고 이 8m 간격의 중앙 지점, 이 지점에서의 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수평면 조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공식은 요 R의 제곱. 여기서 R은 광원서부터 조도를 구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이거 분의 광도는 문제에서 줬지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여기서의 이 세타는 어디냐면 광원 부분에 있는 이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구해보면 우선 여기 R, 광원부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으로 그리면 빗변이 되겠습니다. 이 빗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죠. 우선 이쪽 면 2.5m의 제곱 플러스 이쪽 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m고
이 8m의 중간 지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m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여기 빗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도는 문제에서 줬고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이렇게 사이각이면 빗변분의 밑변, 이 면이에요. 근데 여기 사이각이 여기죠. 그래서 이 빗변분의 이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2.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 공식에다 한번 적용해서 한번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R의 제곱이네요. 우리 R 구했지요? 루트 2.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의 제곱 분의 광도 27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 R이 요거지요? 그래서 루트 2.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2.5 해주고 요 곱하기 2는 강원이 2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때 조도는 12.86 룩스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쭉 쓰시고 정답은 12.86 룩스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설계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세부 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 감리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설계 감리 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 3가지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시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예요. 자, 요거는 암기지요. 3번, 7번, 10번. 공사 예정 공정표, 설계 수행 계획서, 공사 기성 신청서는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암기겠죠? 암기.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성간전압 220V, 역률이 100%, 효율이 100%, 전격 용량이 200kVA, 6펄스 3상 UPS에 전압을 공급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기본파의 전류를 계산하시오. 기본파의 전류. 기본 전류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전격 용량 주고요. 단위가 kVA입니다. 그리고 전압을 줬어요. 그리고 3상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전격 용량 P는 루트 3VI가 되겠죠. 여기서 기본 전류 I를 구하면 루트 3V는 넘어가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루트 3V분의 P. 공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P 200kVA 줬죠? 식에 대입할 때는 기본 단위 볼트암페어로 적용해주면 20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전압 220 줬죠?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다 계산하면 이때 기본파 전류는 524.86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고요. 제5고조파 저감계수가 0.5일 때 제5고조파 전류를 계산하시오. 요거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고조파 전류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고조파 차수 분의 제-n고조파의 저감계수 곱하기 기본파 전류. 우리 좀 전에 기본파 전류 524.86이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제5고조파지요? 그래서 고조파 차수 5분의 5고조파의 저감계수 0.5 곱하기 524.86 기본파 전류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52.486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비율 차동 계정기의 미완성 회로도이다. 결선과 함께 접지가 필요한 곳은 접지 그림 기호를 표시하시오. 자, 비율 차동 계정기 회로도 그릴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이 변압기 결선입니다. 이 변압기 결선이 델타 결선이 된 부분의 CT 결선은 Y 결선으로 해주시고요. Y 결선된 CT 부분은 델타 결선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Y 결선 어떻게 하죠? 요렇게 하죠. Y 결선. 한 개의 단자들을 하나로 다 이렇게 접속합니다. 그래서 이 CT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의 단자를 다 하나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접지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단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변압기 1차 부분에 있는 CT 결선은 끝난 거고요. 2차 결선. 여기는 델타 결선 하라고 했지요. 델타 결선은 이렇게 결선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
A, B, C에 여기가 A1, A2, B2, B1, C2, C1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A라고 치면 얘가 A1, 2, 얘가 B라고 치면 B1, 2, 얘가 C라고 치면 C1, 2가 되는 겁니다. 1, 2라고 보시면 돼요. 1, 2, 1, 2. 자, 보면 A1번과 B2번이 붙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B1번이랑 C2번이 붙죠. B1번이랑 C2번이 붙습니다. 그리고 C1번이랑 A2번이 붙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요 상끼리 접속된 지점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상끼리 접속된 여기 지점에서 가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요 비율차동 계정기 안에서 동작 호일이라고 하는데 요 점을 다 접속한 부분은 접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비율차동기 미완성 회로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답 한번 볼까요? 보면은, 그죠? 여기는 Y결선. 이렇게 한 게 Y결선이에요. 한 단자를 다 모아서 접지로 갔지요. 그리고 얘는 델타결선입니다. 각 한 단자씩 연결을 해 준 거죠. 그리고 그 한 단자 연결된 부분에서 비율차동기 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좀 전에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맞춰서 그려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어느 수용가의 삼상 고장 전류가 8kA이고 CTB가 50대 5A이다. 변류기의 전격 과전류 강도를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단 사고 발생 후 0.2초 이내에 한전 차단기를 투입시키는 것으로 하고 열적 과전류 강도는 40배, 75배, 150배, 300배에서 선정한다. 자, 보면 여기서 전격 과전류 강도는 뭐냐면 이 변류기가 버틸 수 있는 전류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겠죠. 우선 열에 견디는 전류 강도, 열적 과전류 강도 구하는 공식은 CT의 1차 전격 전류분의 고장 전류 이렇게 구하고요. 그리고 또 전격 과전류 강도 나누기 루트 통전 시간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전격 과전류 강도를 구하라고 했죠. 전격 과전류 강도, 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씩 정리하면 루트 통정 시간을 넘겨줘서 곱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격 과전류 강도는 루트 통전 시간 T세크 곱하기 CT의 1차 전격 전류분의 고장 전류다.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문제에서 통전 시간 줬죠. 사고 발생 후 0.2초 이내에 한전 차단기는 트립시키는 것. 그 0.2초까지는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루트 0.2 곱하기 CT 1차 전격 전류. CT 얘가 1차고 얘가 2차 전류죠? 1차 전격 전류 50A 분의 고장 전류 8kA 줬습니다. 8kA는 8000A가 되겠죠. 50분의 8000A 하면 전격 과전류 강도는 71.55 배거든요. 배 71.55배인데 문제에서 40배, 75배, 150배, 300배에서 선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선정하면 75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5배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동작사항을 만족하는 미완성 시퀀스 회로를 완성하시오. 자, 우선 여기가 동작사항이고요. 이쪽이 시퀀스 회로도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들은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이요. 하나하나씩 동작사항을 보면서 회로에다가 하나씩 그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되어 M1이 동작하고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PB1을 누르면 쭉 가서 MC1에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럼 MC1이 동작하면 얘가 붙을 거예요. 동작해서 M1이 동작하고, 예, 맞네요. 여기까지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MC1의 A 접점이 동작하여 MC1과 T1이 자기 유지되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얘가 동작하면 얘의 A 접점에 의해서 요거 MC1과 T1이 자기 유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접점을 가지고 계속 신호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MC1에 A 접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얘가 동작하면 신호가 이쪽으로도 흐르겠죠. 그래서 PB1에 손을 놓고 회로가 분리가 돼도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자기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GL이 점등된다. 점등이란 얘기는 불이 켜졌다는 얘기예요. 자, GL이 점등되려면 여기에도 MC A 접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요. T1의 설정 시간 후 MC2, T2, FR이 여자 된다. 자, T1 얘가 설정 시간 후에 MC2, T2, FR이 여자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자 표시가 빠졌는데 여기에다가 T1에 A 접점을 하나 두면 얘가 설정 시간 후에 얘가 붙어서 이렇게 T2와 FR을 여자시키겠죠. 그리고 MC2도 여자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긴 뭔진 모르겠지만 B접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회로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B접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서 MC1에 얘가 복귀를 한 후에 얘네들이 뭐 소자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MC2에 A접점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얘와 관계없이 얘가 여자가 됐을 때 얘도 자기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 옆에 이렇게 붙으면 거의 98%가 자기 유지 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유지 접점 들어가야 돼요. 얘가 MC2의 A 접점이에요.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죠? 자, MC2의 A 접점에 의해 RL이 점등되고, RL 어디 있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RL 여기 있네요. 점등은 불이 켜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MC2 A 접점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MC2 A 접점, 여기는 MC1 A 접점이었죠. MC1 A 접점에 의해서 점등된답니다. 그리고 MC2 B 접점에 의해서 GL이 소등된대요. MC2 B 접점에 의해서 GL이 불이 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꺼지려면 요 접점이 떨어져야겠죠. 요 접점이 떨어지려면 MC1의 신호가 끊겨야 됩니다. 즉 소자가 돼야 돼요. 근데 보니까 고맙게도 여기 MC2 B 접점을 여기다 써줬네요. 그래서 얘가 동작되면 MC2 B 접점은 회로를 분리시켜 주겠죠. 분리시키면 얘가 신호가 끊기기 때문에 얘 관련된 접점은 모두 다 복귀합니다. 그래서 MC A 접점은 복귀하기 때문에 회로를 분리시키겠죠. A 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FR에 의해서 YL과 부전은 교대로 동작한다. 자, FR 얘가 여자가 되면 요거 두 개는 교대로, 얘가 불이 켜졌다가 불이 꺼지면서 얘가 부저가 울고 부저가 우는 게 정지하면서 YL이 켜지고, 이걸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표시는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FR을 이렇게 써주면 FR의 접점이다. 얘가 여자 되면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동작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T2의 설정 시간 후 MC2, T2, FR이 소자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 설정 시간 후 요 MC2, T2, FR이 소자된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B접점 건들면 되겠네요. 얘가 T2의 B접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설정 시간 후에 얘 보조접점은 다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B접점은 동작을 하면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면 얘가 소자가 되겠죠. 소자가 되면 얘도 떨어져서 회로가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T1은 좀 전에 MC1이 소자되면서 얘도 신호가 끊겼겠죠. 그러면서 얘도 복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T2 설정 시간 후에 이 세 개가 소자가 되고, 얘가 소자되면 MC2의 A 접점이 떨어져서 얘도 불이 나가겠죠. 그리고 YL도 소등된답니다. YL. 그렇지요. 얘도 소자되기 때문에 여기 신호를 주지 못해서 얘가 동작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얘도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까지 끝났고요. PB0를 누르면 모든 동작은 초기화된다. 그렇죠? 얘만 누르면 여기 들어가는 신호는 완전히 끊기기 때문에 초기화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EOCR이 동작하면 모든 동작은 초기 상태로 복귀하고 YL이 점등한다. EOCR, 얘가 동작한다는 얘기는 이 접점이 밑에 와서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회로는 분리가 되고 신호는 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YL이 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끊겼기 때문에 모든 접점은 복귀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접점은 다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 보면 요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본인이 다 그려보셔야 됩니다. 요거 다 접점도 이렇게 그려보고 위에 있는 동작 설명도 읽어가면서 요거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요거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주어진 그림, 조건 및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우선 이 그림에다가 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3000kVA 단상 변압기 3대를 이용한 변압기라는 거 요거 표시해 주시고요. 이 변압기의 1차 전압은 60kV, 2차 전압은 6.6kV라는 거. 그리고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9000kVA 기준으로 했을 때 J7.4%라는 거.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이 변압기 2차 측에 여기 0.09km까지는 100스케아로 지중선으로 가설이 되어 있고요. 지중선은 땅 밑으로 깔린 선이에요. 그리고 땅 위로 가설되어 있는 가공선 부분은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수전 설비가 있고요. 조건을 보니까 수전 설비 1차 측에서 본 한상당 합성 임피던스는 J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요. 가로 1번. 수전 설비에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 기준 용량은 1000kVA이다. 보면은 우선 계산 과정을 보면 합성 임피던스는 TR,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그 다음에 지중선의 퍼센트 임피던스, 가공선의 퍼센트 임피던스, 그리고 퍼센트 ZG, 뭐라고 그랬죠? 수전 설비 1차 측에서 본 한상당 합성 임피던스를 퍼센트 ZG라고 했죠. J 1.5%라고 합니다. 요거 풀어보면 우선은 처음에 구해야 될 게 TR의 퍼센트 임피던스, 즉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7.4%라고 되어 있는데 9000kVA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 용량 1000kVA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환산하는 방법은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 해주면 1000kVA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용량 9000kVA 분의 기준 용량 1000kVA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 J7.4% 하면 이때 TR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0kVA 기준으로 했을 때는 J8.2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중선 한번 볼까요? 지중선은 표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선 지중선은 그 밀리미터 제곱을 스케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100스케아의 길이가 0.09km. 우선 100스케아. 지중선, 여기 지중선 여기 있네요. 그죠? 지중 케이블 전로의 퍼센트 임피던스, 전선의 굵기가 100스케아라고 했죠? 그럼 100스케아의 3상 3선식 2차 측이 여기 보면 6.6kV라고 했어요. 그죠? 2차 측. 변압기 2차 측이면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6kV면 6kV. 여기 있네요. 얘를 이용하면 퍼센트 저항은 4.2. 퍼센트 리액턴스는 1.7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단위를 보니까 퍼센트 퍼 킬로메타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퍼센트 단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 그러면 여기 퍼센트 퍼는 여기 나누기로 이렇게 써줘도 되거든요. 이 단위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려면 여기다가 어떤 거를 곱해줘야 될까요? 킬로메타, 즉 거리를 곱해주면 얘랑 약분이 돼서 퍼센트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숫자에다가 길이, 어떤 길이를 곱해줘야 될까요? 지금 지중선 하는 거죠. 지중선의 거리 0.095km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중선은 0.095 곱하기 퍼센트 저항 4.2 플러스 J 0.095, 요게 킬로메타예요. 킬로메타의 퍼센트 리액턴스 0.7 해주면 이때
지중선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0.399 플러스 J 0.1615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복소수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가공선을 구해볼까요? 가공선. 가공선은 구간이 나눠져 있지요. 보면 가공선 구간이 100스퀘어는 0.4km, 60스퀘어는 1.4km, 38스퀘어는 0.7km, 5mm는 1.2k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공선 표 줬습니다. 여기서 100스퀘어짜리를 보면 100스퀘어에 3상 3선식의 6kV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는 4.1% per km예요. 단위가. 퍼센트 리액턴스는 7.5% per km.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거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킬로메타. 즉 거리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가공선의 100스퀘어짜리 거리가 0.4km의 퍼센트 저항, 그리고 거리가 0.4의 퍼센트 리액턴스 곱해준 거예요. 더하기 여기 보면 가공선 60스퀘어짜리 또 있죠? 60스퀘어짜리를 보니까 퍼센트 저항은 7.0% per km, 퍼센트 리액턴스는 7.9% per km가 되어 있고요. 거리는 1.4입니다. 여기 보면 1.4 곱하기 7.0 플러스 J 1.4 곱하기 7.9, 그죠? 그 다음에 38스퀘어 38스퀘어 보면 여기 38스퀘어 11.2 8.2 거리는 0.7km, 그 다음에 5mm 5mm는 20.8 8.8 거리는 1.2km네요. 요것들을 다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38스퀘어, 여기가 5mm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 여기는 거리가 되겠고요. 여기가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 1.2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학년 계산기에 차례차례 넣고 계산하면 이때 가공선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44.24 플러스 J 30.3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죠.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TR 퍼센트 임피던스, TR 즉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J 8.22 플러스 지중선 0.399 플러스 J 0.161호죠. 이 지중선 퍼센트 임피던스, 그 다음에 가공선 퍼센트 임피던스, 그리고 수전 설비에서 바라본 한 상당 퍼센트 리액턴스 J 1.5라고 했죠. 조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44.639 플러스 J 40.241호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크기를 구하면 요거 복소수죠.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그 크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60.1%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의 크기는 60.1%라는 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 설비에서 3상 단락 용량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락 용량 계산하려면 공식을 알아야겠죠. 단락 용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입니다. 우리 좀 전에 기준 용량 1000kV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1000kVA 들어갔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우리 좀 전에 문제에서 구했습니다. 60.1. 그래서 60.1분의 100 곱하기 1000kVA 하면 16638.94kVA. 요것이 단락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괄호 3번 수전 설비에서 3상 단락 전류를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락 전류 구하려면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알아야겠죠?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격 전류, 우리 전격 용량 P는 어떻게 구할까요? 루트 3 VI로 구하죠. 단위는 VA. 얘가 볼트고 전류가 암페어면 단위는 VA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단락 전류는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구하면 루트 3 V는 넘어가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전격 전류 I는 루트 3분의 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P 기준 용량이에요. 기준 용량 1000.
곱하기 요 단위가 볼트 암페어라고 했죠? 요 볼트 암페어. 그래서 1000kV 암페어에 10의 3승을 곱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누기 루트 3에 여기 전압 어떤 전압일까요? 수전 설비에서의 3상 단락 전류죠. 수전 설비. 변압기 2차 측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압기 2차 측 전압 6.6kV에다가 여기 단위 볼트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3승 곱해줘서 볼트 단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는 바로 1번에서 풀어서 60.1 분의 100 곱하기 좀 전에 말씀드린 전격 전류 루트 3 곱하기 6.6 곱하기 10의 3승분의 1000 곱하기 10의 3승. 요거 구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1455.53 암페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킬로 암페어 단위죠. 그래서 이 암페어 단위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킬로 암페어 단위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10의 3승을 곱해주면 1.46 킬로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요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괄호 2번도 요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괄호 4번 수전 설비에서 전격 차단 용량 MVA를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전격 차단 용량, 차단기 용량 구하라는 얘기죠. 우리 차단기 용량 구하는 공식 뭐죠? 요거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여기서의 전격 차단 전류는 단락 전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격 전압 어떻게 구하죠? 공칭 전압에 1.1분의 1.2를 곱하죠. 그래서 공칭 전압을 보면 수전 설비니까 변압기 2차 측 6.6kV예요. 6.6kV의 전격 전압은 7.2kV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차단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공칭 전압 6.6kV의 전격 전압인 7.2kV를 적용해 주고요. 좀 전에 구한 단락 전류 1.46kA. 얘가 kV고 얘가 kA이기 때문에 단위는 kilo 곱해져서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18.20 메가볼트 암페어 해서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표 한번 가볼까요? 표에서 전격 전압 7200V, 7.2kV죠? 7.2kV에서 좀 전에 18.20 MVA보다 큰 용량이 여기 있네요. 네, 25 MVA. 그래서 정답은 표 1에서 25 MVA 선정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전격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서의 전압은 전격 전압이라는 거,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에다가 1.1분의 1.2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옥내 배선에서 케이블 공사 가능 여부를 사용 장소에 따라 빈칸에 표시하시오. 단 시설 가능한 장소는 동그라미, 시설 불가능한 장소는 X로 표시하시오. 자, 이 문제는 암기죠. 배선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옥내, 그 다음에 옥측, 옥외, 그 다음에 옥내에서 노출 장소와 은폐 장소, 은폐 장소 중에서도 점검 가능, 점검 불가능. 예, 이제 요렇게 건조한 장소, 습기가 많은 장소. 요런 걸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전압 400V 이상인 저압 옥내 배선에서 케이블 공사 가능 여부는 어떤 곳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전부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50mm 제곱 50스퀘어입니다. 네, 전력 케이블의 굵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스퀘어 30 전력 케이블의 어느 지점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여 머레이 루프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평형되었다고 한다. 측정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계산하시오. 단 전력 케이블의 전장은 6km이다. 자, 우선 이 머레이 루프법으로 사고 지점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선 브릿지 회로를 알아야 합니다. 브릿지 회로는 이제 회로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 두고요. R1과 R4 곱한값과 R3, R2가 곱한값이 같으면 요 A, B 이 단자에는 전선을 연결해 놔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A, B의 전이차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내용으로 이제 요거를 풀어보면 요 측정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ohm이라고 했죠. 그럼 R1이 100ohm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oh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2가 20ohm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거리로 구해줍니다. 그 이유는 저항 R은 고유저항 곱하기 도체 면적분의 도체 길이로 나타내죠. 저항은 길이와 비례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항 대신 길이로 넣어줘도 식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케이블의 전장은 6km라고 했죠. 길이를 L로 둘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곱하기 2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 사고 지점까지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여기서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길이는 요 L을 2개 곱한 거, 요 X만큼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R3는 2L-X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X로 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R4는 X가 되는 겁니다. 이 브릿지식으로 정리를 하면 R1과 R4, 즉 100 곱하기 X와 여기 R2부터 할까요? 20 곱하기 2L-X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여기에다가 전선을 연결해 놔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평형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평형되었다고 했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어놔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압을 재도 전압은 0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좀 전에 썼던 식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100X는 얘랑 곱하면 40L 마이너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0X 40L 여기서 L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근데 문제에서 전장을 6km 줬습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6 마이너스 20X 얘를 정리하면 6, 4, 24 해서 240 마이너스 20X 요 20X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까요? 마이너스 20X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야죠. 그래서 100X에 더해줘서 120X는 요거 240이다. 우리가 구하는 게 요 X잖아요. 그죠?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12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X는 120분의 240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2 단위는 거리 단위인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6번의 답은 요 X 사고 지점까지의 요 거리 X는 2k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참고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휘스톤 브릿지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요거 보고 본인이 스스로 한번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조건에 맞는 보호입니다. 요거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KS 규격에 맞게 선정하시오. 자, 조건은 보호장치 동작 시간이 0.5초 예상 고장 전류가 25kA 보호도체는 동선으로 하고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수는 159다. 예, 조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즉 보호도체 굵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호도체 굵기 구하는 공식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3.2 보호도체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단면적 보호도체 굵기가 되겠죠. 단면적은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수, 이 개수 분의 루트 전류,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의 시로값의 제곱 곱하기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여기 전류의 제곱이죠? 전류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면서 제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은 K분의 루트 T 곱하기 전류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우선 K,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수 159 분의 루트 시간, 동작 시간이죠. 보호장치 동작 시간 0.5초. 그래서 루트 0.5 곱하기 여기 예상 고장 전류 25kA 줬죠. 근데 식에서의 이 전류는 단위가 암페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적용하는 암페아 단위로 환산해 주면 25kA에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도체 단면적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고학용 계산기에 차례차례 넣어서 계산을 하면 111.18mm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KS 전선 규격에서 111.18이라는 굵기는 없겠죠. 전선 규격은 1.5, 2.5, 4스퀘어, 6, 10, 16, 25, 35, 50, 70, 95 요것보다 큰 거 120이 있네요. 그래서 KS 규격이므로 120mm 제곱 선정.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보호도체 굵기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에 두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2021년 제3회 전기기사 실기 1번부터 1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문제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적어 보시면서 영상도 같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꼭 반복적으로 적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다음 전기기사 실기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